사연을 읽어볼게요. 저는 오늘 남편의 외도를 확인했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고 멍하게만 있다가 도무지 혼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이곳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결혼 3년차, 2돌 지난 아기가 있습니다. 요즘 출장도 자꾸 도무지 쉬는 날이 없어서 힘들겠다 싶었는데 느낌이 쎄해서 아기 등원시키고 집에 돌아오다 남편 차에 블랙박스를 보았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애정 표현 없고 관계는 물론 없었고 스킨십도 피했기에 어느 정도 의심만 한두 번 했어요. 교대 근무 특성상 야간 근무하고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남편이란 사람은 자고 있었기에 마음 편하게 천천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충격이 가해졌을 때 영상만 녹화가 된 건지 문 닫을 때와 방지턱 넘을 때가 주로 녹화되어 있었고 그걸로도 충분히 저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길에서 오고 있는 어린 아가씨를 춥다는 듯이 어깨에 가디건을 걸쳐주곤 옆구리에 껴안아주던 남편의 모습, 모텔 주차장에 내려서 둘이 손잡고 가던 모습, 왜 저는 이 영상들을 봤는데 멍했을까요? 밉다, 화가 난다, 배신감이 든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저 정말이구나 싶더라고요. 본사로 출장 간다 했던 그저께 그때 만나러 간 거였더라고요. 본사는 현재 다니는 직장과 4시간 거리, 왕복 8시간이라 한 번 가면 자고 오는 게 일상이었죠. 집에 올라와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따졌어요. 언제부터 만났고 뭐하는 여자이고 몇 살이고 얼마나 만났고 어디까지 만났냐고.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니 눈을 마구 깜빡이면서 어버버하더니 결국엔 실토했고 그 여자애는 20대 초반. 스튜어디스가 꿈이라 그쪽 대학을 다니는 듯한 프사를 받고 따져 물어 번호를 알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는 1년 동안 연락했고 제 남편이란 사람이 먼저 만나자고 게시물 올라오면 바로 하트 눌러주고 이쁘네, 이상형에 가깝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고 만난 건 엊그제 출장 간다고 만난 게 처음이래요. 자꾸 뒤죽박죽 뒤섞이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칠 것 같아요. 여튼 인스타그램으로 둘이 연락을 1년 가까이 했고 엊그제 처음 만났고 만나서 둘이 2차까지 술 먹다가 술집이 10시에 닫는다고 공원에서 먹다가 아쉽다고 둘이 모텔 가서 닭발 시켜 먹었나봐요. 술을 먹고 신랑은 술에 취해 잠들고 그 여자애도 잠들었고 신랑이 깨어보니 6시쯤. 그 여자애는 집에 갔고 신랑은 깨서 집에 왔다고 해요. 둘이 입을 맞춘 건지 죽어도 아무 짓 안 했고 오로지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한테 연락을 전화로 아침에 했었어요. 제 번호로 하니 안 받아서 신랑 폰으로 했더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초지종 설명부터 했어요. 아무래도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나 같은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화내고 따질 수는 없었어요. 잘못이라면 제 남편만이 죽을 죄를 지은 거니까요. 물어보니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했었고 만난 건 엊그제 처음 만난 게 맞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는 게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자마자 춥다는 듯이 어깨를 감싸고 뭘 걸쳐주고 하나요? 제 3자 입장에선 첫 만난 사이에 이럴 수 있다고 납득이 되시나요? 그 여자애는 제가 유부남이었고 아이도 있다니 정말 몰랐다, 죄송하다, 모든 걸 실토하고 대화 내용까지 모조리 캡처해서 보내주었어요. 아무리 봐도 그 여자애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속았구나 싶었고 스튜어디스 준비하던 제 동생이 떠오르고 딸 있는 엄마로서 안쓰럽기까지 해서 이 어린아이는 싸움에서 빼주기로 하고 대신 남편과의 모든 대화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여태껏 남편이란 사람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2개였고 폰번호까지 2개였어요. 한 개만 제가 아는 계정이었고요. 기계는 하나인데 번호는 2개로 쓸 수 있다네요. 무엇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요? 제가 제일 힘든 건 대화 내용에 찍힌 시간대와 날짜가 제 생일, 제가 진수성찬 준비하던 신랑 생일, 아기 생일, 그리고 패밀리 침대에서 저와 아기가 잘 때도 그 사이에서 어린 여자애와 노닥거린 거. 대화할 때 말투가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닌 귀엽고 애교스럽고 신세대 같은 스타일. 방순띠 보고 싶어. 방순띠 내일은 뭐해? 내일 만날까? 만나자.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간신히 마음 추스리고 이 사람 내쫓았어요. 제가 짐 다 싸주고 친정이 가까워서
네가 1시간 안에 안 나가면 우리 아빠 불러서 나가게 하겠다 했더니 나갔어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다가 나갈 때 몇 번 하고 나가서 카톡으로 계속 비네요. 4시쯤 애기 하원할 때까지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잠깐이라도 애기랑 놀아줘야 하고 케어해야 하니 잊어보려고 신나는 노래도 들어보고 유튜브도 구경해보고. 근데요, 뭘 해도 멍했어요. 하루 종일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멍하기만 하다가 애기 데리러 가서 같이 놀이터 한 바퀴 돌고 마트 가서 장 보고 애기 저녁으로 생선 구워 발라먹이고 정말 평온했어요. 그냥 일상이었죠. 그러고 애기 재우고 나니 11시쯤 됐고 애기 자는 모습 보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저도 지금 제 맘을, 제 생각을 모르겠어요. 친한 지인 한 명한테만 말했더니 저보고 이혼하라고 믿음조차 깨졌다 하네요. 그건 맞아요. 제가 이 사람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저도 결혼 전에 애 낳기 전에는 나름 화장하고 꾸미기 좋아하고 날씬했는데 애 낳고 나니 제가 화장도 잘 안 하고 하니 어리고 이쁜 여자애가 너무 끌렸나 봐요. 늦은 시간에 남편이란 사람한테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우발적으로 1년간을 대화한 거였고 진심은 오로지 저한테만 진심이었고 그 아이, 그 어린 여자애한테는 가식이었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외도했냐 물은 말에는 그냥 집에 와도 애 있고 눈치 보이고 한다네요. 단지 그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1년간 그애한테 대화를 요청했고 대화했다고. 이게 믿어지나요? 저는 안 믿어지네요. 그 애와 술 먹고 모텔비는 다 어디서 났냐니까 무슨 게임에서 뭐 팔아서? 자원이랬나? 그걸 팔아서 그게 현금이 되는지 그렇게 해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카드 내역에도 안 남은 거고 이 모든 게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세밀하고 저를 1년간 바보 만들었다는 생각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네요. 괜찮다고 내 자신을 다독이며 애기 데리러 가고 같이 놀고 밥 먹이고 했는데 잘 참았는데 애기 자는 모습 보니까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손발이 달달달 떨리고 뭔가를 안 하면 못 살 것 같이 눈물만 나고 미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에겐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이 얼지가 있는 동안 데이트하자고 하면 요즘 시국에 어딜 가냐? 제가 춥다고 하면 나도 춥다. 이런 사람이 그 아가씨에겐 참 다정한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네요. 저 애기 위해서라도 똑바르게 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앞으론 뭘 어떻게 할까요? 제발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는 인터넷상이라 많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보고 말해주고 인생 선배도 있을 테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 싶어 길지만 두서없이 글을 써봅니다. 추가 글입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제정신 아니지만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호텔 말한 곳 가서 경찰 동행해서 둘이 들어간 거 나온 거 CCTV 확인했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오일 산 거 같던데 근데 베이비 오일인데 이걸 잠잘 때 쓰기도 하나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쓸 수도 있는지 의심이 드네요. 그래서 편의점도 근처 다 뒤져볼 겁니다. 그 다음엔 정리하고 새로 글 올리겠습니다. 게임 광고 아니에요. 원하신다면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 남편과의 카톡 내용 올리겠습니다. 남편도 저를 깔보는데 지푸라기 잡듯 거짓없는 도움을 구하고자 올린 글에도 약간은 게임 광고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기가 생겨서 원하신다면 사진 올리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인스타 계정이 2개 있다는 거에 빼박입니다. 의도적인 불륜이고요. 계획적입니다. 차라리 나이트 가서 한번 실수했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능적으로 인스타에서 상대 여자가 간보고 밑밥을 던져서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과연 처음 만났을까요? 믿지 마세요. 처음 만난 여자 옷 덮어주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님만 아프게 삽니다. 님의 잘못이 아니라 바람기가 다분한 남자일 뿐입니다. 시댁에 알리시고 버릇을 이번에 제대로 잡지 못하면 별거 이혼까지 생각하셔야 해요. 단호해지세요. 증거는 꼭 남편이 손댈 수 없는 메일이나 다른 곳에 저장 필수고 지금은 혼란스러운 남편의 변명을 다 믿고 싶을 텐데 덜 후회되는 쪽으로 선택해요. 묻고 살아도 일단 양가에도 알리고 그냥 봐주면 큰 잘못 아닌 것처럼 느낄걸요? 그리고 그 여자 안쓰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냉정히 생각해봐요.
처음 만났는데 스킨십이 그리 자연스럽고 모텔을 그리 자연스럽게 가는 애를 믿어요? 둘은 그냥 연애한 거예요. 쓰니한테만 진심이라고? 방구 끼고 앉아있네요. 그 여자한테도 의심 놓지 말아요. 애기가 있어서 눈치가 보여서 그 여자랑 연락을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가족인데 왜 눈치가 보이며 쓰니 남편은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났으면 모를까. 누군지도 모를 여자를 계속 연락처 따내고 내쫓은 지금도 연락할걸? 유부남인 거 알게 된 이유는 상간녀 성립 아시죠? 증거 잘 잡아요. 뒤통수 맞지 말고. 두 남녀에게 휘둘리지 마시고요. 통화 수발신 내역도 떼보시고 불박 삭제한 거 보면 차에서도 많이 애정행각이 있었던 거고 그럼 한 번이란 것도 거짓. 이혼 신청 시 저 여자에게도 위자료 소송 거세요. 1000에서 3000만 원 판결 납니다. 어설픈 동정은 치우세요. 님 애기애기한 짓 한 가정을 파탄냈는데 저런 것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보통 여자가 누군지도 모를 상대랑 만나자마자 모텔 가요? 정신 차리세요. 바람난 인간들은 실수였다고 합니다. 저도 남편이 바람났고 여자 생겼냐 물었을 땐 드라마 쓰냐고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현장 자꾸 보니 둘이 오피스텔 얻어서 살림 차렸고 벌써 2년 전 일이네요. 바람은 실수라는 게 없습니다. 또 그럴 거예요. 계속요. 전 결국 이혼했고요. 사람 안 바뀝니다. 남편 말 믿을 거 없습니다. 믿고 싶죠. 아기 낳고 했던 시절로 가고 싶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순진했고 남편 전적으로 믿었고 친구 애인과 짝 맞춰 놀러 갔다 왔다고 제보해줬어도 남편 믿었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 30년을 살고 나서야 그동안 골프 친다고 친구가 놀러 간다고 그럴 때마다 어떤 놈이 여자 조달하고 같이 놀다 온 거였어요. 먼저 여자를 꼬실 주변은 못 되어서 친구가 붙여주면 땡큐고 지 나이 반인 여자와 애타게 만나다 걸렸네요. 60이 넘어선 놈들이 여자 50 넘으면 여자 아니라고 떠들고 다녀요. 못 고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온갖 고생 다 해서 지켜온 가정이고요. 서럽게도 지금 평생 가야 하는 병이 있어요. 5년 전에 시작된. 아이도 아파서 더러워도 어쩔 수가 없네요. 아이가 있는 게 안타깝지만 길게 보셔야 해요. 한때 참고 견뎌서 잘했다라고 행복한 때도 있었죠. 잠깐이더군요. 바람꾼에게는 가정은 액세서리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하죠. 저는 젊은 시절 아이들 지키려고 견뎠어요. 후회는 없지만 지금 남편을 보면 너무 화나고 그때는 왜 이기적인 선택을 못했나 싶을 때가 있어요. 돈 때문이었죠. 아이들하고 살아야 할. 만약 한 번은 봐준다 해도 다시는 안 할까요? 또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뻔뻔할 거예요. 혹 사실 거라면 모든 재산 다 본인 앞으로 하시고요. 증거 보존하시고 시부모님께 알리고 시부모님께서 그럴 수 있다 하면 끔찍하니 잘 판단하시고요. 핸드폰 본인 명의로 개통하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주변의 남편 친구들 보면 다 똑같을 겁니다. 도움 청할 사람 없어요. 지들끼리 그런 의리는 칼같이 지켜요. 아이가 있어 선택이 쉽진 않겠지만 나중에 다시 겪지 않으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선택 잘하시기 바래요. 혹 남편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 본인 능력도 갖추고 선택해도 늦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님 잘못 아니에요. 바람날 놈은 어떻게 해도 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 4년 차. 저는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알바를 해서 퇴근 시간이 빨라요. 간단하게 쓸게요. 보험. 남편 저 같은 보험 들어가 있고 매달 23만원씩 나가요. 아이는 30년 납 100세 만기로 7만원 정도 나가는데 줄었다 늘었다 해요. 공과금 수도 2, 3만원 사이. 전기 여름 3개월 8, 9만원 정도 나오고 그 외에는 3, 4만원 정도. 가스 겨울 3개월 20만원 정도 나오고 그 외 2만원대. 핸드폰 남편 저 합해서 11만원. 신형폰 안 바꾸고 중고 사서 유심 바꿨어요. 둘 다 핸드폰에 별 욕심 없어서 한 번 사면 3, 4년 정도 씁니다. 식비 배달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10만원. 그 외 집에서 해먹을 때 평균적으로 달 4, 50만원 선. 그 외 세탁세제나 유연제, 주방세제, 치약, 칫솔, 휴지, 물티슈,
샴푸 같은 건 2, 3개월에 한 번 15만원 정도 지출. 각자 생활비. 둘 다 술, 담배 안 해서 저는 스킨로션이나 옷 사는데 10만원 정도 쓰고 남편은 커피 자주 마시고 군것질 좋아해서 20만원 정도 써요. 옷은 제가 사주는 대로 입는 편이에요. 차 기름값으로 월 20만원 정도 나가요. 이외 대출은 없고 다 저축하는데요. 고정지출이나 매달 쓰는 돈 계산해보면 180에서 200 정도 돼요. 남편 월급은 세금 제외하고 360에서 80 정도 되고 저는 월 130 정도 받아요. 둘이 합해 대략 500전으로 버는데 200은 무조건 적금 넣고 100은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일반 예금에 넣어두고 있어요.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쪽은 하나도 모르고 공부할 시간도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할 생각도 없고요. 얼마 전 적금 통장 다 열어보니 총 6,200 정도 있고 일반 예금에는 총 2,800 정도 있어요. 저는 나름 잘 모았다 생각하고 남편한테 우리 곧 1억 모인다고 자랑했는데 엥? 아직도 1억이 안 됐다고?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돈이 그것밖에 안 모였냐? 라면서 언성을 높이기에 그럼 얼마나 모였어야 되냐 하니 1억 5천은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저 알바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그전까지는 남편 월급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아온 건데 저리 말하니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이제 결혼 4년 차에 300 중후반 월급 갖고 이 정도 모은 거면 잘한 거 아닌가요? 남들이랑 비교하며 누구는 둘이 2년 만에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면서 1억 모았다길래 자본금이 있던 거 아니냐,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해 번 돈 모으기만 했다 하니 요즘은 그게 멍청한 거야. 공부 조금만 했으면 2배는 모였겠다. 하면서 방에 들어가는데 참 허탈하고 그러네요. 오늘 아침에도 반찬 이것저것 해서 상 차리니 이러니 돈을 못 모으지. 라면서 출근한 남편 생각에 진짜 내가 살림과인가 싶어 주절주절 써봐요. 추가글입니다.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줄 몰랐어요. 늦었는데 추가글 남겨요. 봐주실 분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식비 이야기가 많던데 아침 저녁을 집에서 먹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저도 일하는 데서 먹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먹고요. 쌀 20kg 5만원 정도 하는데 그거 사나오면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적게 먹지는 않는데 저희 가족이 과식하는 편이 아니라 그런 듯해요.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청국장 이런 건 시골에서 넉넉하게 보내주셔서 반년 정도 가요. 옥상에 상추랑 고추, 대파를 키워서 야채값이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고 당근, 청경채, 시금치 등 이런 야채들은 구매해요. 과일은 퇴근하고 시장 들러 제철과일 사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맛도 좋아요. 수박도 배달시키면 최소 2만원인데 시장 가서 사오면 8,000원, 만원에도 구매할 수 있고요. 그냥 좀 귀찮아도 많이 움직이는 체질이라 가능한 거겠죠. 주변에서는 식비 50으로 택도 없다는데 유튜브 보면서 3만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도 해보고 지금은 그날그날 먹을 거 만들긴 하는데 일주일 반찬 만들기 했을 때는 20만원으로도 되더라고요. 고기나 생선은 상에 꼭 올리는 편이고 감사하게도 집 바로 앞에 좋은 정육점이랑 수산센터가 있어서 사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세요. 식비 50이라니 너무 거지같이 산다는 글도 봐서 살짝 마상 입었는데 남편이 상차림 보고 이러니 돈을 못 모으지 않은 거 보면 없이 사는 상은 아닌 듯해요. 글 쓴 날 저녁에 남편이 아침에 미안하다고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저한테 푼 것 같다고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본인이 괜한 고집 한번 부려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글 쓴 게 생각나서 들어와 봤어요. 남편이랑 금전적인 이야기가 없었냐고 물으시길래 쓰자면 3천 모았을 때 한번 말하니 당신이 잘하겠지. 하나하나 말 안 해줘도 돼. 한 1억 모여있을 때 살짝 귀띔이나 해줘. 기분 좋을 것 같아. 하길래 가계부만 몇 번 보냈지 지금 5천 모았어, 6천 모았어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저도 남편 몰래 뺏은 돈이 하나도 없고 200 빼고 전부 저축하는 거 아는 사람이니 물어보지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다 보여주려고요. 악착같이 모으는데 큰 이유는 없고 그냥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뭔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가 능력 없어 아이의 꿈을 포기하라고 하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저희 애한테 없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뭐 그런 맘인 것 같네요. 더 궁금한 건 없으실 것 같아 이만 줄일게요.
다들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모두 같이 힘내 열심히 살아보아요.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모든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아니, 한 달에 300만원 곱하기 4년 해도 1억 5천이 안 되는데 재테크는 말이 좋아 재테크지. 없어도 되는 여윳돈, 시드머니가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재테크를 해요? 남편 월급 한 달 400이라 치면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2억이 안 됨. 그런데 1억 5천을 모으라고? 겨우 300대 벌어오면서 1억 5천? 그리 똑똑하면 본인이 주식을 하던가 코인을 하던가 글쓴이 경제권 넘겨요. 남편 보고 직접 하라고 해봐요. 본인 연봉 올릴 생각이나 하지. 남편 월급 380으로 잡고 기름값 20, 남편 보험 23, 남편 핸드폰비 5, 남편 커피, 군것질값 20 빼면 월 312만원 남는데 그거 온전히 4년 모으면 1억 5천 정도 되네요. 남편 버는 돈으로 남편 혼자 살면서 밥은 전혀 안 먹고 생필품도 안 쓰고 옷도 안 사 입고 전기랑 가스도 안 쓰고 어떠한 문화생활도 안 하고 기름값, 보험비, 핸드폰비만 내고 군것질만 하고 살면 4년 동안 1억 5천 모은다는 건데 혼자 살아도 절대 못 모을 돈을 세 식구가 살면서 어떻게 모으는 게 가능했을 거라 생각한대요. 와, 글쓴이 같은 와이프면 정말 최고인데 결혼하고 매년 처가에 2천 정도 보내주고 쓸 돈도 따로 주는데 와이프는 맨날 몸 안 좋다고 배달 음식, 난 김치찌개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자기 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정 떨어진다. 2인 맞벌이 가족인 우리보다 훨씬 아껴 쓰시고 돈도 많이 모으시는데 남편은 뭐지? 안 날리고 모은 것만 해도 칭찬해줘야지.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 지가 하든가 알려주든가 그냥 줘버려요. 알아서 돈 관리하라고.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합의하에 고정으로 어느 정도 받고 줬더니 몇 달 만에 왜 이거밖에 안 모이냐고 쥐 머리 쥐어뜯을 정도였음. 얼마나 고소한지 그 다음부턴 정말 편함. 모으던 말던 신경 안 쓰니 엄청 좋음. 살림의 고수네요. 저 50대 중반. 아이들 다 독립하고 남편이랑 둘만 사는데도 한 달 300 가까이 써요. 보험료 50, 관리비 통신비 50, 식비 100, 둘이 맞벌이라. 남편은 따로 용돈 50 쓰고요. 나머지 돈 저금해요. 벌이에 따라 모이는 건 다르겠지만 쓰는 돈 자체가 엄청 알뜰살뜰한 게 느껴져요. 남편분 다른 여자 만났으면 1억은커녕 5천 모으기도 쉽지 않을 뻘이에요. 한 2천만원 주고 저 꼴값에 떠는 줄 알았는데 300? 지금도 아이에게만 월 100은 고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외 관리비, 공과금 등등 생각하면 정말 알뜰살뜰 살아도 1억 모으기 힘듭니다. 남편분이 너무 모르네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주변 사람들 성공담만 듣고 그러나 본데 남편분이 직접 공부해서 투자하시라고 하세요. 실패해서 까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엄청 잘 모으신 건데 2년간 주식 부동산 줍줍기에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주위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 듣고 박탈감에 저러는 거예요. 그래도 직장인보다 시간이 좀 있으시면 재테크에 관심 갖고 조금씩 공부해보세요. 하루에 커피값만 벌어도 쏠쏠하고 그러더라고요. 가계부 정리하셔서 들이미세요. 요즘 어플 좋은 거 많아서 식비 얼마, 보험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별 지출도 한눈에 보여요. 본인이 고정 지출 보면 할 말 없을 거예요. 하루에 식비 얼마 정도 든다는 것도 대충이라도 가이드라인 잡아놓으시고 잡비 예상 금액까지 죄다 목록 뽑아놓으시고 한 달에 얼마가 남고 얼마를 저축할 수 있고 이렇게 모으면 1년에 얼마 모인다는 것까지 쭉 뽑아놓으세요. 대신 남편 순수 용돈은 강조하셔서 작성하시고요. 썰닭입니다. 요즘 조회수도 메롱, 목소리도 메롱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